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1.3% 하락했고 나스닥은 0.13% 하락, S&P 500이 0.13% 상승입니다. 3대 지수가 약간 다른 흐름을 보이는데요. 그 중에 다우는 1.3%가 빠졌는데요. 이유는 유나이티드 헬스의 실적이 안 좋으면서 22% 급락했고요. 그것이 다우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이유였고요.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하락했는데 애플은 1%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2.8% 하락했습니다. 어저께 엔비디아가 7% 빠지면서 나스닥을 3%까지 끌어내리는 모습이 있었죠. 이유는 그 저사양 인공지능 칩인 H20를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됐죠. 그렇죠? 그 통제를 정부로부터 받게 되면서 그 여파가 계속 오는 상황인데요. 젠슈랑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하죠. 허리펑 국무원 총리와 딥시크 창립자인 량원펑을 만나서 뭐 대책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뭐 미국에 수출 통제하면 대책이 뭐 있을 수 있나요? 그 가서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 엔비디아는 또 다른 악재가 만나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오늘 밤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휴장입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연휴, 금토일 연휴죠. 미국 시장에서는 이 관세 정책의 협상에 대해서 뭐 결과를 기다리는 흐름이 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이 어저께 협상하기 위한 전제 조건 이렇게 해서 제시하면서 트럼프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만남을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의 표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일본하고 미국하고 협상 테이블이 열렸죠. 협상 테이블이 열렸는데 트럼프가 나타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장관들 모임에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그 협상 테이블에 방위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트럼프가 90일 이후의 기간 동안, 물론 뭐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지만 90일 이후 안에 관세 협상을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제 화두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그 제롬 파월에 대해서 해임 가능성 언급했죠. 해임할 수 있다. 결국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통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정책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트럼프는 이 관세를 일단 후퇴하고 싶지는 않죠. 90일 유예를 해놨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없죠. 있다면은 관세 문제를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슈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부양하겠다. 그 사이에 자기는 시장이 방어적인 상태에 있을 때 뭐 관세 정책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제롬 파월은 꿈쩍을 안 하죠. 근데 제롬 파월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연준은 항상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표입니다. 지표. 물론 지난번 소비자 물가지수가 2.8%가 되면서 일단 금리나 기대감을 키웠어요. 하지만 이 관세 정책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관세 정책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제롬 파월은 시간을 두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시간을 두겠다. 그러니까 지표 상황을 보겠다는 거죠. 지표라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번 나온 거는 안 됩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3회에서 4회가 나왔을 때 그게 완전한 지표의 모습이다. 이게 항상 경제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 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금리 인하는 됐지, 인플레이션은 내려왔지만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물가가 좀 오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달걀 한 판에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햄버거도 세트 하나에 2만원 돈이고요. 달걀도 거의 뭐 2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비싸죠. 예,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어려운 국면이라는 거죠.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어려운 국면이다. 그러니까 지표는 숫자는 내려왔어도 사실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플레이션 뭐 2%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시장 가보면은 엄청 비싸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살라 그러면은 웬만하면 뭐 10만 원은 그냥 돈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표라도 확실히 낮아질 때 금리를 하겠다는 거고, 트럼프는 당장 관세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금리 인하로 극복하고 싶은 생각이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공급 부족으로 일단 3%대 올라왔습니다. 물론 60불대에 갇혀 있지만 3%대 오르면서 시장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상황도 있죠. 다우의 모습, 나스닥의 모습, 뭐 S&P 500의 모습을 보시면 일단 뭐 S&P 500은 행보 중인 거고요. 나스닥 역시 뭐 행보 그대로죠. 행보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다우가나 좀 밀렸습니다. 이게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정치권에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와 약간 헤어지려는 모습이 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헤어지려는 모습.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펜타곤에 가서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어떤 대응 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막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거기 네가 왜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도 여러 가지 계획을 짜는 과정 속에서 아마 들으려고 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균열이 생기죠. 지난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유럽에 대해서만큼은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됐죠. 그래서 미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 지지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약간 거리감이 벌어지는 그런 흐름도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인 모습이 있다.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저께 우리나라 금통이 있었죠. 금리 동결했습니다. 뭐 그 시장에서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14명 중에 12명이 금리 동결을 얘기했고, 저는 금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하면서 발표한 게 뭐냐면 올해 성장률이 1.5%가 낮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금리나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시장에서는 B컷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B컷 할 거면은 지금 0.25하고 다음 달에 0.25 하면 되죠. 굳이 뭐하러 한 달을 보다가 B컷을 합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시장 판단이긴 한데요. 아니 만약에 시장에서는 이 B컷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다음 달에 B컷을 할 거라면 굳이 지금 0.25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굳이 0.25를 지금 0.25하고 다음 달에 0.25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향후에 금리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요런 쪽에 포인트를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통위원 6명 중에 1명인 신성환 위원 같은 경우에는 0.5 금리 인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아니 성장률 1.5인데 왜 이거를 기다립니까? 선제 대응을 해야죠. 뭐 미국과 무역 협상 결과를 보고하겠다 그런 걸까요? 그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건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 경제에서 1.5%까지 떨어졌다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자영업자가 50만 명이 줄었어요. 50만 명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팬데믹 때와 IMF 때보다도 적은 자영업자 숫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팬데믹 때나 IMF 때보다 시장이 더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 한국은행은 가만히 있어요.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합니까? 그들이 망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리고 또 요즘 그 집의 대수가 좀 무너진 경우에 하나는 뭐냐면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가게에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가게에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는 금리 인하가 유일합니다. 돈을 더 벌지 못하니까요. 나가는 걸 줄여주는 방법이죠. 공식적으로. 그거를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는 다가왔다는 쪽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B컷을 얘기하는 것은 0.25는 거의 확실하다. 뭐 그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금리 인하 우리나라는 지금 2.75가 아니라 1% 밑으로 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수가 죽을 거다. 더 죽으면 심각하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누가 정권을 이어받아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안 하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코스피는 기관이 살려냈죠. 어저께 기관이 살려냈어요. 윗글에 말린 기 통해서 기관이 살려냈는데 어저께 미국이 3%, 다우가 3%인데 우리나라 0.5% 상승 마감했거든요. 일단 이 5일선과 21선, 지금 5일선이 오늘 또 올라가요. 그러면 오늘 양봉 하나 세워지면 5일선과 21선 골드가 나는데 오늘 22선 값이 얼마냐면은 2483이에요. 어제 2473이니까 13포인트 이상 올라서 끝나는 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5일선과 22선 골드 크로스가 나오는지 요걸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기관을 3,800억 사주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뭐 수량으로는 매수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형주를 팔고 중소형주를 사는 거고 기관은 대형주로 시장을 방어한 거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대형주로 매수가 이루어지는지를 관측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만약 대형주를 사게 되면 중소형주 샀기 때문에 대형주를 끌어올리면서 중소형주를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시장에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